그 사람은 끝까지 말썽꾸러기였어. 맨날 방해해서 남편이 멸시하면서 이런 말을 뱉어냈어. 이 남자는 부모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진짜 인간이냐 최악의 인간이야. 미안해. 복수할게. 장례식 참석자들 앞에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딸이 남긴 편지를 마이크에 대고 읽었다. 편지 내용을 들으며 남편은 얼어붙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대체 아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나? 시어머니의 분노한 외침이 지금 울려 퍼집니다. 복수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KT입니다. 40세 주부입니다. 케일럽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고 결국 같은 반이 되었고 처음 만난 데스크 메이트가 우리 대화의 시작이었고 학교 축제를 위해 함께 일하면서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고 축제가 끝난 후 그가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케일럽은 대학에서 스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그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둘 다 일을 시작하고 바빠졌지만 여전히 직장인이 되어 데이트와 식사 시간을 마련했고 수입이 늘어 장기 휴가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성을 그 사람으로 바꾸니 정말 결혼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3년 만에 딸 조이가 태어났어요. 아 정말 천사 같아 너무 귀여워요가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 고마워요. 우리의 든든한 약이 되어주고 응원해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출산 후 남편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딸을 키우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웠고 딸이 걷는 모든 발걸음은 기쁨의 순간이었고 남편이 말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처럼 행동하는 비디오와 사진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쉬는 날 그 순간을 놓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면서 우리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가족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딸이 모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종종 딸이 어떤 어른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어떤 길을 갈지 생각만 해도 설렘이 가득했는데 우리 딸이 3학년이 되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이 뒤집어졌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수업 도중 쓰러졌습니다. 당황해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의사로부터 소식을 함께 받았습니다. 딸이 희귀병에 걸렸다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치료가 약 1년 남았습니다. 내 마음은 멍해졌습니다. 내 딸은 치료법이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투여하는 것뿐이었지만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의 운명이 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잔혹한 벌을 주어야만 했을까? 왜 우리 딸이어야만 했을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지 6개월 후 걷기도 힘들어지고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자 병원을 방문하고 쉬는 나날을 보냈다. 집에 들어오자 점차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24시간 내내 딸을 돌보았습니다. 이때쯤 남편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집에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났다. 웰컴 집 저녁 준비됐어. 아허 왜 생선이 오늘 세일했지? 허 장난해. 나 일하느라 피곤해서 집에 오면 생선 서빙을 하잖아. 평소에는 고기처럼 좀 더 푸짐한 걸 준비하시곤 하는데 죄송해요. 진심으로 모아서 저녁을 기분 나쁘게 먹어서 누굴 먹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어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그가 주변에 있을 때 집은 항상 긴장되어 있었고 딸과 나만 있었을 때는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왜 항상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훨씬 나중에 집에 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근 때문에 솔직히 늦으면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지쳤고 외로움도 느꼈어요. 우리 딸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조이에게 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상은 그녀를 망칠 뿐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말하는 내 딸의 방종은 희귀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필사적으로 삶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녀는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1년 정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신으로 살고 싶었고 여전히 집에 머물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우리 딸의 노력을 칭찬하지 못합니까? 그녀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초과근무로 인해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더 자주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없는 날은 집에 있어도 더 편안해졌고 더 이상 그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딸이 이런 상황에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싫어하기 시작했나요? 왜냐면 같이 있어도 말을 거의 안 하고 목소리만 들으면 대부분 말싸움이거든요. 미안, 걱정시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괜찮아,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아. 정말. 그래, 정말 너희 아빠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집에 오면 쉬고 있으니까 쉬게 하려고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야. 딸아이는 이 설명을 듣고 조금 안도한 것 같았지만 아버지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외로워 보였습니다. 꼬마야, 말대로 일이 바빠서 널 싫어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 알았어. 딸을 재우고 방에서 나간 뒤 이해해. 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한숨을 쉬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돌아오면 걱정돼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지. 조는 외로웠어. 자기가 아파서 싫어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조이는 우리 대화가 귀찮아 보이던 남편이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 마침내 나를 보고 그가 물었지. 네, 그렇죠. 조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이미 예후를 넘어서 살았으니 언제든지 그녀를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린 건 이해하고 다음날이 일요일이니까 일부러 남편과 딸을 위한 단둘이 시간을 만들어서 2시간쯤 지나서 집에 돌아와서 슈퍼마켓이나 다른 곳에서 쇼핑을 했어요. 얘기할 기회가 있었나요? 조이랑 좋은 얘기 많이 했어. 딸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남편은 이제 나갈 준비를 시작했네. 어디 가니? 밥 먹으러 가. 친구 몇 명은 우리 모두 여기 있으니까 3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어때요? 초대를 받아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조이와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제 제 역할은 끝났으니 남편이 떠난 후로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집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딸을 걱정해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도 그 순간에는 남편에 대한 의무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딸을 깊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집에 왔을 때 딸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 앞에 놓고 딸 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일주일치 옷을 더풀백에 담아요. 출장 갈 때 면도칼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는 식사 후 접시를 치우지도 않고 바로 목욕하러 갔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까? 그가 목욕에서 나올 때쯤에는 준비가 안 되어 우리 딸이 한숨을 쉬며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방으로 가서 그의 옷을 더풀백에 챙겼습니다. 솔직히 그가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내가 좀 더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고맙다는 말이나 짜증나는 말 없이 떠났습니다. 나는 먼저 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을 초대하여 일주일 동안 남편과 함께 소녀를 만나기 위해 걱정하지 않고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행복하고 슬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들의 손녀를 보고 그들은 그녀 앞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잠든 후에 그들의 얼굴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조이처럼 착한 아이 대신에 나 같은 늙은 코잡이가 병에 걸리는 것은 왜 우리 부모님이 남아 계실 수 없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오기 직전까지 조이는 조부모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조이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지만 남편은 결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에 일찍 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화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대신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딸을 돌볼 수 없다면 좌절감에 한숨을 쉬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더 나았지만 그 사람 없이는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일 덕분에 저는 우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조부모님이 병원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조이는 딸의 12번째 생일에 딸을 만나서 항상 기뻐했고 간호사들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우리는 모두 딸의 병원에서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서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순간을 대비했지만 현실이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지만 나는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 잘 다녀왔어. 장례 준비도 잘했고 부모님과 함께 장례 준비도 했고 딸을 위해 꼭 해줘야 할 일도 있어. 감동을 참으며 눈물을 참으며 장례 준비를 진행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장례식장에 일찍 도착했다. 남편은 어제까지 출장을 다녀와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딸이 죽었을 때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 출장지에서 와서 답답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제 질책을 받고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TCH 흡연구역으로 가는 길에 내가 지적한 후 기분이 안 좋아 걸어가더군요. 우리 딸에 관해서 끔찍한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맨 마지막까지 내 앞을 가로막는 걸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남편이 내뱉은 그런 말은 이 사람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이군요. 그 잔혹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흡연실로 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관에 다가가서 미안해요. 내 딸과의 약속으로 당신 대신 아버지의 복수를 할게요. 나는 내 자신을 훔쳤습니다.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잔인한 일을 한 그는 애도하는 것처럼 조이라고 말하면서 오는 척했습니다. 관에 접근하기 전에 점안액을 바르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친척들은 그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돌봤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거예요. 딸이 남긴 편지를 읽을 시간이 되었어요. 편지 정말 그 사람은 그 존재도 모르고 놀란 것 같았어요. 그래 참으로 우리는 그녀의 말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이 딸이 남긴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딸을 보살펴준 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줄을 이뤘다. 여기저기 차를 몰고 가는데 잠자리에 들고 나서 넌 완전히 변했어. 엄마는 내 앞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너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 내 잘못인 줄 알고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엄마가 쇼핑하러 나갔을 때 내가 내 방에서 나한테 말하던 날 예전처럼 내가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뻤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화를 받았어. 다 들었어. 아빠가 다른 사람과 일주일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여자 우리 없이. 디즈니를 즐겼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당신이 더 이상 엄마나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지? 그러니 내가 떠난 후에는 엄마를 떠나주세요. 더 이상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녀를 풀어주세요. 내가 책을 다 읽었을 때 방은 속삭임으로 윙윙거렸다. 내 남편은 서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창백한 얼굴로 무슨 짓을 했다고 소리쳤나. 시아버지 복수가 시작됐다. 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 서서 시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했다. 멱살을 잡고 때리기 전에 바보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범행을 부인하려고 했어요. 아빠 그건 오해예요. 조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불성실한 적이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모든 것을 고집스럽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봉건적 저항을 멈추라는 증거를 이미 얻었습니다. 사실 나는 얼마 전에 조이의 편지를 보았고 수사를 위해 탐정사무소를 고용했으며 남편 밴드의 불륜에 대한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에서 그 사진을 내 전화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내 남편이 외도 여행을 가라고 노려댔는데 자기 자식의 생명이 인간으로서 종말을 고하는 상황에서 나는 당신을 그렇게 형편없는 어른 엄마 아빠로 키운 게 아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남편이 땅바닥에 쓰러졌을까. 나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다. 내 딸이 이렇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것은 불신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갔으니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게다가 당신의 부모님이 조이의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딸의 병을 이용하여 당신의 일을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그들이 보낸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낮은 일을 한 다음 고통받는 조이가 그랬다고 주장합니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병을 안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사람.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는 조이는 움푹 패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장례식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세요. 나는 남편에게 맞서서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쯧쯧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지더니 급히 뛰쳐나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조이의 장례를 계속했다.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깊이 사과했고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준 집을 빼앗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한 일을 모두에게 말했어요. 매니저로 승진한 전 남편에게요. 하루아침에 신용을 모두 잃고 강등되어 시골로 전출된 그는 여주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여주인은 여주인에게 돈 없는 남자는 관심이 없다며 퉁명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지금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굴욕을 당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 자기 몫이고 솔직히 만족할 때까지 때려줬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얻은 집을 팔았어요.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 전 남편과 애인의 위자료를 받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이가 죽은 후 그 금액이 꽤 컸습니다.